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KBO 리그를 흔든 외국인 타자 10명의 운명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재계약으로 보상을 받고 누군가는 방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의 루벤 카디네스입니다. 시즌 초반 그는 마치 폭풍처럼 등장했습니다. 불과 12경 기만에 OPS 1.183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찍으며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키움 팬들은 올해는 다르다라는 희망을 품었고 리그 전체가 그의 파워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나 이 뜨거운 반짝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83경기 동안 카디네스가 남긴 기록은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부상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뒤 어렵게 복귀했지만 9월에 손가락 골절을 당하며 결국 시즌 아웃. 반짝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즌은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초반에 무시무시한 파워는 진짜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리그에 적응하기 전 상대 투수들이 속수무책이었던 착시였을까요? 스카우트들이 기대했던 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장타력을 지닌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KBO 특유의 바깥쪽 슬라이더와 변형 구종에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타이밍 싸움에서 계속 밀리며 카디네스는 리그의 벽을 실감해야 했죠. 더욱이 키움은 외국인 타자 2명 체제를 운영해야 했는데 카디네스가 차지한 한 자리는 결국 팀 전체 타선의 균형을 흔드는 기회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어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키움이 내년에 카디네스와 재계약을 할 이유는 점점 희박해 보입니다. 잠시 보여준 장타력은 매력적이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안정적인 전력이 더 절실한 상황에서 그를 다시 데려오는 건 위험한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화는 이미 끝났고 결론은 명확합니다. 루벤 카디네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2026년 재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키움은 외국인 타자 2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한 방을 가진 거포 1명과 외국인 투수 2명으로 리셋하는 편이 더 현명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번에는 KT 위즈의 앤드류 스티븐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즌 도중 합류한 외국인 타자 중 가장 두산 스타일에 가까운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빠른 발, 단단한 수비, 그리고 성실한 허슬 플레이까지 팀 분위기를 살리고 수비를 안정시키는 자원이었죠. 그러나 KT가 외국인 타자에게 원했던 건 단순한 성실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KT는 로하스의 공백을 메울 즉시 장타력, 즉시 임팩트를 원했습니다. 스티븐스는 2달 동안 꾸준히 콘택트를 보여주었지만 OPS는 0.76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안정적인 역할은 했지만 한 방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은 부족했습니다. KBO에서 외국인 타자란 팀의 상한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스티븐스는 너무 좋은 조각이었지만 퍼즐을 완성할 핵심 조각은 아니었던 겁니다. KT는 지금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 체제의 밸런스형 야구에서 파괴력 중심의 리빌드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에서 스티븐스는 팀 컬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비와 주루에서 기여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승부를 뒤집을 자원은 아니었죠. 게다가 재계약 시 연봉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리스크 대비 기대값이 크지 않다는 건 구단 입장에서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KT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조력자를 다시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 장타력을 가진 파괴자를 찾아 나설 것인가. 이는 KT 야구 철학을 좌우할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한화 이글스의 에릭 리베라토입니다. 그는 등장부터 극적이었습니다. 불과 13경기 만에 9번의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OPS 0.937이라는 수치를 찍었고 7월 한 달 동안은 마치 리그를 지배하는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화 팬들은 오랜만에 등장한 새로운 해결사에게 환호했고 리그 전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불꽃 같았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월부터 타율과 OPS가 급격히 하락했고 결국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성적 부진이 아닙니다. 어깨 부상은 단순한 복귀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 회복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한화가 리빌딩을 넘어 상위권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외국인 슬롯을 부상 리스크에 묶어두는 건 너무나 큰 기회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는 단순히 로스터를 채우는 카드가 아니라 팀의 무게중심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인데 리베라토는 짧은 반짝임 이후 너무 많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화가 리베라토와 재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인센티브 중심의 계약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없진 않지만 내구성과 확실성을 중시해야 하는 지금의 한화에겐 모험이 될 뿐입니다. 이번에는 롯데 자이언츠의 빅터 레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리그 최다 안타를 기록하며 전 경기에 출장한 말 그대로 팀의 중심을 지탱한 선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재계약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레이스는 분명 훌륭한 않습니다. 타자입니다. 3할이 넘는 타율, 안정적인 출루율, 흔들림 없는 내구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장타력입니다. 시즌 동안 홈런은 12개, OPS는 0.860 전후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파워 기준에서 본다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너 외야수라는 포지션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롯데는 이미 팀 전체적으로 장타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보완해야 할 외국인 슬롯이 다시 콘택트 중심의 타자로 채워진다면 타선 전체의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감은 분명 장점이지만 외국인 타자에게 요구되는 건 팀 전체의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따라서 롯데의 선택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레이스를 유지하되 국내 선수 영입이나 트레이드를 통해 장타 자원을 보강해 타선을 리밸런싱하는 방법. 둘째, 과감히 레이스를 교체하고 외국인 타자 슬롯 자체를 강력한 거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KIA 타이거즈의 패트릭 위즈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즌 동안 30홈런을 때려내며 OPS도 0.8 중후반을 기록한 겉으로 보기엔 강력한 거포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득점권 침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삼진으로 물러나며 팀이 필요할 때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한 장면이 반복된 것입니다. 위즈덤은 전형적인 3, 트루 타입, 즉 홈런, 볼넷, 삼진이 중심인 타자입니다. 홈런은 많지만 컨택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스타일은 리그가 길어질수록 성적 기복이 심해지고 단기전에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집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즈덤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파워 자체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파워가 언제 나오느냐, 팀 리듬과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올 시즌 KIA가 겪은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4번 타순에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포지션과 역할을 조정해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 만약 5번 혹은 6번 타순에서 활용한다면 위즈덤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A가 원하는 목표가 단순히 가을 야구가 아니라 우승이라면 중심 타자의 철학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클러치 히터를 새로 찾을지 아니면 위즈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팀을 꾸릴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두산 베어스의 제이크 케이브입니다. 그의 기록만 보면 OPS 0.818, 홈런 14개로 다소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브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 밖에 있었습니다. 다이빙 캐치, 거침없는 슬라이딩, 공을 놓치면 분노하고 득점하면 동료들과 함께 환호하는 모습. 그는 단순한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팀 전체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두산에 케이브의 허슬은 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 이는 기록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물론 외국인 타자는 장타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14개의 홈런은 리그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일 뿐 파워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산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두산은 파워만을 추구하는 팀이 아닙니다. 기반을 다시 쌓아야 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건 안정적인 중심이었고 케이브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방출보다는 조건 조정 재계약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떠오릅니다. 기본 연봉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구조라면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케이브는 단순히 성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 선수였습니다. 두산의 재건 과정에서 팀을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 따라서 완전한 교체보다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게 두산 입장에서 최적의 해법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SSG 랜더스의 게르모 에레디아입니다. 전반기에는 허벅지 부상 여파로 부진했고 OPS도 0.7대에 머물렀지만 후반기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타율 4할, 8월 OPS 1.119라는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며 팀을 끌어올렸죠. 문제는 나이와 연봉입니다. 34세에 180만 달러라는 몸값은 부담스럽지만 후반기의 퍼포먼스를 보면 쉽게 놓칠 수 없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재계약, 단 인센티브 중심의 계약 구조 조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단은 리스크를 줄이고 선수는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LG 트윈스의 오스틴 딘입니다. 시즌 초반 그는 불안했습니다.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장타가 사라지며 OPS가 0.700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팬들 사이에서는 교체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타격폼을 수정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현재까지 타율 0.316, OPS 1.07이라는 강력한 수치를 기록하며 LG 타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득점권 집중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1타점 혹은 승부를 가르는 적시타를 생산하며 팀에 필요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루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클럽하우스 리더십과 팀 분위기 조성 능력까지 더해져 단순한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팀의 코어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연봉은 이미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LG는 지금 우승을 노리는 팀입니다. 불확실한 새 외국인 타자보다 검증된 오스틴 딘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재계약, 단 인센티브를 포함해 팀과 선수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G는 오스틴 딘과 재계약을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파워를 가진 새로운 타자를 찾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들려주세요. 9번째는 삼성 라이온즈의 루인 디아즈입니다. 그는 2024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헛스윙률이 높고 바깥쪽 유인구에 자주 속으며 팬들의 불신을 샀습니다. 퇴출설까지 돌았지만 단 한 번의 면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스윙 패스가 안정됐고 선구안이 개선되면서 타구질도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즌 누적 홈런 40개를 넘어섰고 OPS도 0.98에 달했습니다. 이는 KBO 외국인 타자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페이스였습니다. 디아즈는 단순한 거포가 아니라 삼성 타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변화구 대응 능력, 어프로치 수정, 원정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퍼포먼스까지 그는 완전히 KBO에 적응한 타자였습니다. 삼성이 내릴 결론은 사실상 명확합니다. 반드시 재계약. 그것도 리그 최상위권 대우를 고려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론 연봉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그는 그 이상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계약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해 기본 연봉에 OPS, 홈런, PS 진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붙이면 팀은 리스크를 줄이고 선수는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아즈를 놓친다면 삼성은 다시 파워라인을 새로 짜야 하고 이는 큰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디아즈는 삼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카드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번 시즌 KBO 외국인 타자 논의의 결론을 장식할 선수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루벤 카디네스, 앤드류 스티븐슨, 에릭 리베라토, 빅터 레이스, 패트릭 위즈덤, 제이크 케이브, 게르모 에레디아, 제이슨 데이비슨, 오스틴 딘, 루인 디아즈까지 이 10명의 이름은 각 구단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재계약과 방출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고 가까웠습니다. 어떤 선수는 짧은 반짝임 뒤에 불확실성을 남겼고 어떤 선수는 꾸준함으로 팀을 지탱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부상으로 물음표를 남겼지만
여전히 리그 최상급의 파워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각 구단의 철학과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감을 중시할지, 파괴력을 중시할지, 리빌딩을 택할지, 우승을 노릴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한 10명의 선수 중 당신이라면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놓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직접 순위를 매겨 공유해주세요. 가장 날카로운 분석과 흥미로운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KBO 외국인 타자 심층 분석 시리즈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